저는 09년도 군번으로 때는 이때에서 저는 전방의 유명한 사단의 훈련 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고 늦 가을에 입대하여 5주 훈련 마치고 나니 어느덧 12월이 다 돼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자대 전입 후 일주일 정도 후 대대장님 주관하에 전 대대원 교육에서 대대장님이 우리 부대가 10년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12박 13일 훈련으로 KCTC 훈련? 와, 이 신병으로 들어가자마자 이거 아주 KCTC 훈련을 받는 대대로 선정되었다 라면서 그에 따른 정신교육과 체력단련 및 작전훈련 등을 실시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월 말 가기 전까지 각종 중대 전술 훈련, 대대급 전술 훈련을 반복하고 군장 메고 산악 급속 이동이라며 주변 산을 군장 메고 구보 뛰고 여러가지 전술 등을 익히고 순식간에 어리버리에서 하나의 군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래 KCTC는 전문 대항군이 있는데 그쵸, 정갈부대라고 해서 제가 있던 부대의 상대는 전문 대항군에서 갑자기 상급 지시였는지 강원도에 있는 다른 모 사단의 한 대대와 쌍방 훈련을 진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지는 이랬죠. 전문 대항군처럼 이미 지형을 알고 있는 부대 말고 실제 전쟁처럼 서로가 생판 모르는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의견에 따라 쌍방의 대대가 KCTC 훈련 지역으로 와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었죠. 재밌겠다. 가기 전까지 이 훈련이 엄청 큰 훈련이었는지 대대장 군장검사, 연대장도 수시로 와서 훈련 준비검사, 심지어 사단장까지 와서 사단장 검사까지 훈련도 고되고 체력단련에 상급 지휘관의 잦은 부대 방문에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대망의 출발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서 훈련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도착하자마자 과학화훈련단 통제간부들의 레이저 마일즈 장비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고 수경지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쌍방 대대 간 훈련 첫날 우리 부대는 고지를 지키는 방어 임무였고 상대 부대는 이 고지를 뚫어야 되는 공격 임무였습니다. 부대 이동을 실시해서 우리 부대는 방어 라인 진지로 이동하는데 군장이 완전 군장 중에서도 화생방 옷까지 챙긴 완전 FM으로 마일즈 장비와 전투 식량까지 모두 챙기니 군장 무기가 45kg까지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실제로 다 입고서 재봤습니다. 군장 매자마자 이건 뭔가 잘못됐다. 개무겁다. 근데 부대 이동해야 돼서 가야 되니 목표 방어 지점이 경사시만 400m를 더 올라가야 되고 지금은 겨울 3월 초 눈이 내려서 이동길이 엄청 미끄럽고 군장은 너무 무거워서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겨우겨우 목표 방어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전날 어마어마한 폭설 블리자드가 내려서 모든 곳이 하얗고 개울가 근처에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였죠. 눈이 엄청 쌓여서 지뢰를 땅까지 안 파고 눈 속에 외설해서 덜 힘들어서 좋았습니다. 신호줄 등 실제 훈련에서 배운 대로 적을 맞이할 준비를 다 끝내놓고 드디어 저녁 6시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의 철야 밤샘 방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어선 최전방 바로 앞 개울가 앞에 진지였고 당시 진지를 부분대장과 저와 함께 진지를 썼고 저는 유탄수였죠. 그렇게 진지를 지키고 적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마일즈 장비에서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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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200m 앞에 적 박혁 포탄이 낙하되고 150m에서 적 포탄이 낙하되는 등 표시들이 막 뜨기 시작했고 상대 부대가 멀리에서 포를 계속 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지 안으로 머리를 숙이고 몸을 사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제 왼쪽에 있던 부분대장이 삐 거리더니 적 포탄 파편에 머리가 관통 사망이라고 뜨더라고요. 한 진지 안에서 저는 살고 그렇게 장난기 많고 친한 형 같던 부분대장은 아 죽었네, 야 땡땡아 나 사망자들 모인 곳으로 갈게 하면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온다 이러더니 그 길이 방어 임무 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뭘 부활을 해, 부활을. 시간이 흘러 새벽 1시에서 2시 그 추운 날에도 졸음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진지에서 졸다 깨고 반복하다가 전방의 개울 너머 산의 한 개의 분대 규모가 슬금슬금 접근해온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밭을 포복으로 기어가서 기도빈익을 유지한 채 분대장에게 보고했죠. 분대장은 소대장에게,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바로 좌표를 땄고 적 이동 경로 예상 지점의 예측샷으로 포를 쏴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깊어질수록 졸음이 온다는 걸 상대 부대도 아는지 본격적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빈익은커녕 전차 이동하는 소리, 포 떨어졌다는 삐빅 소리, 총 쏘는 소리, 무전기에서 다급한 소리 정신이 없었고 어느 순간
제 마이드 장비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포탄 낙하로 인한 사망. 그렇게 방어 임무 종료 시간까지 2시간을 남겨놓고 새벽 4시에 포탄 맞고 사망해서 사망자들 모인 곳으로 가서 방탄 벗고 이동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군 포탄이 제 진지 주변에 떨어진 거였고 저와 분대원 2명이 포함해서 사망했고 그 아군 포탄에 죽었다는 걸 사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시가 돼서 방어 임무가 종료되고 이어서 2일 휴식 후 정비 후에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우리가 공격, 상대가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공격은 기동성이 중요하므로 공격낭이라고 해서 가볍게 필요한 것만 챙기고 공격 대기 지점으로 발빠르게 이동하였고 계속 빠르게 이동하다 보니까 적 진지를 마주했습니다. 유탄 수인자는 즉시 유탄을 쏘라는 지시를 받아 유탄을 계속 쏴지기 시작했죠. 저한테 죽은 건지 다른 사람한테 죽은 건지 어떤 이유로 죽은 건지 모르지만 진지에서 상대방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1차 방어선을 넘어서 2차 방어선까지 가는데 정신없게 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상황 종료 그러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서바이벌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공격 임무 훈련이 끝나고 집결지로 보이는데 쌍방 훈련이었지만 패자와 승자는 나뉘는 법. 방어 때는 상대 부대는 1차 방어 라인을 한 곳으로 전체 공격을 했지만 우리 부대의 발빠른 후속 지원과 집중 포탄으로 적을 괴멸시켰으며 지뢰지대 또한 큰 효과가 있었고 결국 임무 종료까지 1차 방어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방어는 우리 부대의 승리였습니다. 반대로 공격 때는 적의 최후 방어선까지 뚫고 적 대대장과 참모들, 대대 지휘본부 전부 괴멸시키고 고지 탈환해서 공격도 대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복귀 후 부대 위병소 앞에 도착하니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걸리를 깔아두고 한 잔씩 마시고 들어가라며 사단장이 직접 마중 나와서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한 명 한 명 격려해주더라고요. 그러고는 훈련 종료 신고식에 사단장은 방어와 공격의 대승을 거두었다며 분위기 좋게 연설을 끝냈고 이후 전 훈련 참가했던 인원에게 4박 5일 포상 휴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부대원들과 지원부대원들 사람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와 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군사령부와 사령부에 무슨 상관이냐고요? 추후 알게 된 건 대대장이 얘기하기를 우리 이번 훈련 대결은 작게는 대대와 대대의 싸움이었지만 우리 사단과 상대 사단 대표끼리의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 군단 대 군단 그리고 최후는 모 군사령부의 한 개 대대와 모 군사령부의 한 개 대대가 붙은 거가 되었으며 그래서 사단, 군단, 군사령부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훈련이었고 국방부에서도 시범으로 쌍방 대대 대결이라는 것에 관심이 엄청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의 대대가 대승을 거두니 우리 쪽 지휘관과 상급 지휘관들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반대로 상대 쪽은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던 거였습니다. 라고 하얀 뼈부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글로만 봐도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 야간에 우선 밤 막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군대 개꿀로 갔다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썰에 나온 친구들처럼 그냥 일반 부대, 대대에 들어갔지만 이렇게 전투 훈련이나 이런 계획들에 의해서 미친듯이 땅바닥을 굴러다녀야 되는 이런 훈련하는 부대들이 훨씬 많다는 거. 거의 대부분의 90% 넘는 부대들이 아마 이렇게 훈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제발 좀 조금 편하게 그거 뭐 바꿔준다 그래서 예민 떨면서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군대 갔다 온 거 그거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 힘들게 한 게 뭐가 자랑입니까? 훈련 빡세게 하고 적을 완전 섬멸할 수 있는 완벽한 정신과 신체를 무장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에서 조금 핸드폰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응?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밖에도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예민을 떠십니까? 군인들 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라 지키느라 그런 개고생하면서도 이 꽉 물고 버티고 있어주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안 구독자는 안 안녕. 반년 전에 썰 올리고 정말 오랜만에 글 적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KCTC 썰 보고서 저도 저번에 푼다고 했던 훈련 썰 가져와 봤습니다. 때는 2019년 7월
전갈부대 기준으로 19-5차 훈련이 끝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전투 훈련 때 쓴 개인 물자 정비를 마치고 개인 정비 시간에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불러 제끼고 지쳐서 잠들고를 반복하고 있던 일상 중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KCTC 훈련 체험하러 온다는 훈련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중대별 훈련 잘 뛰는 일 잘하는 녀석들로 줄여서 지원을 나갔죠. 훈련 당일 솔직히 훈련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조교 역할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생도들이 사용할 마일즈 장비 물자 내려가지고 세팅해놓고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생도들이 도착, 인원 분배해서 생도 50-60명에 저희 12명씩 묶여서 교육을 진행하게 됐죠. 생도들 첫인상은 3, 4학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남군 여군할 거 없이 군인의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였고 역시 육사는 육사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도 처음 보는 마일즈 장비 앞에서는 막 전이 본 이등병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비에 건전지 넣는 방법과 장비 등록을 1시간을 걸려서야 끝이 났고 어휴 등록하고 건전지 넣는 데만 1시간 걸렸어? 계획보다 좀 시간이 늦어서 각 제대별로 앞뒤로 저희 조교들이 붙어서 속도 좀 억지로 올리라고 지시받아가지고 저희는 지시받은 대로 기동하기 시작했죠. 선임하고 잡담하면서 그럭저럭 잘 따라오고 있다, 생도들 이두 개쩐다 등 실없는 농담 주고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잠깐 휴식 시간에 저희 소대 인원들이랑 소대장님이랑 담배 하나씩 피면서 얘기 중에 야 애들 잘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평소 우리가 기동하던 속도를 한번 올려보자. 너무 오래 걸린다. 너네도 빨리 가서 쉬고 싶지? 선임들 왈. 근데 생도들이 잘 따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선임은 특급 전사로 2등병 때 이미 땄고 하사로 전역하기 전에 체력 측정 다 특급으로 유지하고 나간 괴물이었고 저도 특급 전사였지만 달리기는 약간 턱걸이 정도의 인간성 넘치는 몸이었죠. 저랑 선임 둘이서 야 정신아 왜 그러십니까? 얘네들 어디까지 안 쳐지고 따라오나 테스트 한번 해볼까? 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속도 올리자. 산악행군 속도의 한계를 보여줄게. 솔직히 남자들끼리 있다면 약간 자존심 챙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동하던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기동했습니다. 뭐 텃세 부린다고요? 좀 부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봅니까? 처음에 생도들도 이 악물고 따라오다가 10분 뒤부터 뒤에 생도들 입에서 욕이 나오고 제대 이탈자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소대장이 야 안되겠다 속도 줄이고 기동하고 있어 뒤에 처진 애들 끌고 갈라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선임만 생도들과 기싸움에서 이겼다고 실실 쪼개면서 기동하고 있었죠. 저희의 일방적인 대결로 목표 지점까지 기동해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전에 나눠졌던 팀별로 쌍방 교전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약간의 지형 정찰을 해주고 생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 조교들이 의견 제시하지 말라고 전달받았죠. 하지만 소대장과 선임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소대장은 대위 진급이 반년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선임은 쌍방 훈련에 미친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건 땡소대의 5점이야. 의견 제시는 하지 말되 척후병으로 우리가 나가서 다 쓸자. 와 정신아 벌써부터 화양냄새 맡을 생각에 기분 째져. 본인 살려줘. 훈련에 미친 자라는 타이틀답게 소대장은 어찌나 선임과 죽이 착착 맞던지 제가 조용히 빠져나와서 담배 피러 가도 모르더라고요. 생도들한테 들키지 않고 피워야 되기 때문에 숲속에 들어가서 저번에 훈련에 파놓은 진지들에 들어가서 빡빡 피우고 있는데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7월이지만 전날에 비 예보도 없었고 아침까지만 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비라니요? 원래 훈련에 들어갔어야 되는 시점인데 잠시 중단하고 상급 부대에 보고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고 지휘소 당소 제대 훈련 교관 송신 당소 교관이고 현재 우천 때문에 인원들 훈련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전원 우의 착용하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라는구나. 수신 양호. 비가 오늘 내로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휘소에서는 그냥 우의 입고 훈련해 라고 판단을 내렸고 힘이 없는 우리는 그대로 진행했죠. 그렇게 미친 지옥의 무박 2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은 없고 소나무 숲에 들어가자니 거기는 진흙 뻘밭이고 생도들 멘탈 부서지는 소리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고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야 뭐 비 맞으면서 훈련하는 거 익숙하지만 아직 야전 훈련에 익숙하지 않은 생도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마저 못다한 지형 정찰 마치고 은거지를 고지 및 계곡으로 정하고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데 왜 은거지를 계곡으로 하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는 능선과 능선 사이의 지형을 계곡이라 부르고 물이 흐르지 않아도 그 지형을 그냥 계곡이라고 불러요. 원래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가 오는데 굳이 위험한 곳을 은거지로 잡아야 되냐고요? 그래야 안 들키니까요. 야간에 사람은 편한 지형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고 있다면 경사 60도 계곡은 눈여겨보지도 않죠. 제가 이등병 시절 병장이 해준 명언이 있었는데, 있을 법한 곳에는 있지 마. 설마 여기 있을까 하는 곳에 있어라. 이 말은 전역하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나와서 써먹을 때라고는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는데, 아무튼 교전 초반 상부 지시도 있고 해서 눈치 살살 보면서 생도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갔죠. 근데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지금 가는 대로 가면 목표 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걸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다가 너무 방향이 틀어지길래 저와 선임 둘이서 전방에 서서 갑자기 뒤로 돌면서 살살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름길로 기동했습니다. 지름길이라고 해봐야 능선 밑으로 견부 타고서 가는 거지만 비가 오고 있어서 만만치 않았죠. 이제는 전투화가 젖을 대로 젖어서 땅을 딛는 건지 무리를 걷는 건지 모를 정도에 도달했고, 그 상태로 장애물 개척한다 하고 교전할 생각에 너무 신나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갈부대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갔다 궁시렁대도 막상 교전 상황에 화약 냄새를 맡잖아요. 바로 눈가리가 돌아가 버립니다. 제가 봐온 우리 부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총을 한 번도 안 쏘고 훈련을 끝내면 총기 손질할 때 편해서 좋은데, 진짜 한 발 쏘면 그때부터 화약 냄새에 아드레날린 분비돼 미칩니다. 농담 같죠? KCTC 나온 사람들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화약 냄새 진짜 개꿀 쌉꿀 냄새 킁킁킁. 교전 들어가서 뒤에서 총 깔짝깔짝 쏘자니 재미도 없어서 그냥 저랑 선임 둘이서 뺑 돌아서 20명 정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음날 점심까지 진행되었고, 비는 그때까지 계속 오고, 훈련 끝나고 제가 쏜 탄피들 세어보니 2000발 쐈더라고요. 훈련 끝나니까 이제 총기 손질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죠. 나중에 손질해도 총이 이상해서 결국 정비까지 맡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틀 동안 같이 구르면서 정든 생도들과 작별하고 상 거짓골로 점심을 먹고 부대로 복귀했죠. 살아있는 사람 몸에서 어찌나 그런 구린내가 나던지 복귀하자마자 잔류 인원들한테 물자 맡기고 샤워부터 하라더군요. 근데 이 망할 놈의 전투화가 안 벗어지는 겁니다. 물에 불고 속에 자갈이나 흙들이 다 들어가서 도저히 벗을 수가 없어서 그냥 행정반 커터칼 가지고 와서 찢어서 벗었죠. 그때 그 발냄새 아직도 못 잊을 정도로 심하게 났습니다. 근데 씻으려고 양발을 벗었는데 발이 제가 그저께 봤던 발하고는 좀 달라져 있었죠. 부른 건 부른 거고 허여멀건한 게 새끼발톱은 이미 없더라고요. 나중에 빨래하다 보니까 양말 속에서 새끼발톱이 나왔습니다. 결국 발바닥은 기본이고 발등까지도 피부가 한층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습니다. 이쯤에서 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면 저번에 써놨던 훈련썰들인 선임하고 훈련 중에 5일 동안 똥 참기 4개 한 썰, 훈련 중에 은거지에서 멧돼지랑 동고동락한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KCTC 정신 나갈 것 같아. 죽어도 다시 나네. 너네 많이 해라. 정신 나갈 것 같아 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KCTC 그 정갈부대라고 하는 이제 제가 들은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썰 풀자면, 정갈부대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부대 중에서 KCTC 그 훈련장에 가가지고 정갈부대를 이긴 부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군 애들은 이제 드론 날리고 이러니까, 드론 날리고 열추적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 부대들은 그 산에 들어갔을 때 대항군으로 만난 정갈부대를 아무도 못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특수부대들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이런 썰랑썰레 글들 중에 내가 봤던 게 좀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모야라 썰랑썰레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글들을 읽어보고 여기 보시면은 좋아요가 있어요. 요 좋아요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여기 하나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요를 많이 받은 반응이 좋은 썰들을 먼저 읽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고 이 썰은 유튜브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썰들 있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모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고형. 예전에 훈련 가서 소령 무시하고 포상받은 썰 작성했던 투수입니다. 예전에 글을 아주 맛깔나게 읽어주셔서 그때 말씀드렸던 나머지 썰을 좀 적어보고자 글을 또 씁니다. 일하다가 땡땡이 치려고 쓰고 있는 건 안 비밀. 때는 아주 추운 겨울 제가 상병을 달고 소대 본부라는 처보에서 왕고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제 만맛서님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전역했고 만맛서님이? 제 맞서님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기도 전에 그린 캠프로 전역한 상황이어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왕고를 달았지만 주특기 능력과 화려한 언변으로 간부님들께 인정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죠. 와, 이러면 뭐 일병 때 이미 왕고였던 거야? 개 풀렸네? 그렇게 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때는 2월 초 혹한기 훈련을 위해 KCTC 부대가 있는 산꼭대기로 수많은 장갑차와 전차들을 이끌고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 죽을 고비를 넘겨 훈련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훈련은 여느 부대와 다름없이 무난하게 진행했지만 가장 힘든 건 바로 잠드는 일이었죠. 그 이유는 혹한기를 다녀오신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모두 알만한 이유였습니다. 자다 보면 너무 추워서 얼굴이 아플 정도로 얼어붙고 너무 추워서 침낭을 얼굴까지 덮으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아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침낭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잠을 뒤처이기 때문 정말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훈련 2일차 훈련을 마치고서 딱딱한 전투식량을 까먹고서 텐트에서 쉬고 있던 차에 동기가 가방에서 안동 소주를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안동 소주를 5병이나 챙겨온 동기놈. 군장에서 이것저것 안주와 술을 꺼내며 오늘은 꿀잠을 자자고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뭔 소리야. KCTC 부대가 있는 산꼭대기로 수많은 장갑차들과 전차를 이끌고 차가운 바람을 느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훈련 장소에 도착했다면서 갑자기 군장에서 술이 5병이나 나온다고? 이거 안동 소주 바이럴 아니냐? 물론 후임들은 모르게 하고 저와 제 동기 2명 총 3명이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한 반병 마셨을까요? 저희를 무척이나 잘 챙겨주시던 부소대장님이 갑자기 발칵! 텐트로 찾아오셨고 저와 동기 셋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황급히 술과 안주를 확 숨기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텐트 밖으로 나가 부소대장님과 담배를 하나 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소대장님께서 너네 술 마셨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유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 마셨나? 라고 하면 부정했지만 저희에게 나는 은은한 알코올향 띡 걸려버렸죠. 저희는 당연히 W 됐네 라고 생각과 영창 가려나? 군기육대 가나? 이런 생각에 잠길 때쯤 부소대장님은 간부들끼리 라면 끓여 먹고 있으니까 술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러고 있으니 부소대장님이 야 너네끼리 먹다 걸려서 징계 받을래? 아니면 가지고 올래? 라는 물음에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술을 챙겨서 부소대장님과 함께 간부 텐트로 향하니 저희와 친한 몇몇 간부와 우리 소대 포반장, 소대장, 부소대장까지 라면에 소주를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어쩔 줄 몰라서 주사! 하는데 간부님들께서 저희들을 안 치고 니네 고생하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라면을 종이컵에다가 턱턱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와 간부님들은 새벽 2시까지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가 정리하고 잠에 들었죠. 이때 저희 소대가 휴가도 포기하고 근무부터 대대 거의 모든 작업을 다 하다 보니 저희의 휴식 시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불평 없이 일하고 있었다라고 보니 거의 모든 간부님들이 저희를 항상 챙겨주시던 때였고 그 일환으로 술자리도 생겨서 그쪽으로 부른 거였죠. KCTC KCTC 훈련 나갔다며 이걸 왜 여기서 챙겨? 그렇게 잠에 든 지 1시간 30분쯤 시간은 새벽 4시 갑자기 멀리서 공포탄이 발사되는 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길래 아유 근무 서던 놈들 중에 하나가 또 잘못 쐈나 보네 하고 생각으로 다시 잠에 들려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연발로 총을 갈기는 소리와 함께 기동타이어 출동입니다 라며 불침번 후임의 외침에 술 기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소대는 일어나 잔구류를 착용하고 KCTC 인원을 쫓아서 숲속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저와 제 동기 앞에 KCTC 병력 2명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저와 제 동기들은 최정예 전투원 선발대회 준비 때문에 한참 달리기를 하던 때라 어렵지 않게 그 2명을 그대로 따라가 잡았고 상황은 금세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고 저희는 짬을 이용해 아침 정오만 마치고 장갑차로 기어들어가 자체 오침을 때리고 점심을 야무지게 먹은 뒤 다시 훈련에 참여했죠. 그리고 훈련을 마무리하고 부대로 복귀하니 KCTC 부대원을 잡은 이후로 포상이 나왔고 술도 먹고 포상도 받고 아주 개꿀 빨고 무사히 훈련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술은 해창이었던 PX 후임이 프로틴 한 통을 사주고서 병사들도 살 수 있는 비면세로 술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재미도 없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썰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된다면 다른 썰들도 쭉 한번 풀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저녁까지 달려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 잘 돌아... 군대 있을 때 저희도 술 많이 마셨거든요. 저희는 술 언제 먹냐면은 보통 부대 정비 끝나고 그리고 훈련 완전 끝나고 그 다음에 억지로 이제 간부들이나 뭐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주임원사 이런 사람들이 뭐 체육대회에다 막 이러고서 막 모아가지고 그 훈련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고 발에 그 물집도 덜 아물었을 때 막 모아가지고 막 축구 앞에서 하라고 한 10명 뛰게 하고 그 나머지는 뒤에서 응원하는 척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술 먹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때 이제 막 라면 막 100인분씩 끓이고 말해가지고 라면 막 죽 돼가지고 이게 라면인지 라면 죽인지 모르게 먹었지만 그래도 끓여 먹는 라면이 이게 얼마만인가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기억이 있네. KCTC 훈련 나가서 술을 먹진 않았지. 그래도 훈련 때 훈련을 나가서 술을 먹진 않았다고. 심지어 예비군 훈련이 있고 독미 참여여서 간부들이 내무실에 와가지고 막 무슨 뭐 치킨에다가 맥주 처먹고 예비군들 와가지고 치킨에 맥주 처먹고 이런 무슨 대위 출신 소령 출신들 와서 그 독미참 참여하고 막 이런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술은 안 먹었다고. KCTC 하면은 그냥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건빵 먹는 게 원래 국룰 아닌가요? 제가 방금 전에 이 글 보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인데 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대장이 좀 자기 혼자서 나중에 그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부소대장이 자기가 막내라 딱 봐도 개판이고 이거 정리하기 짜증나고 힘들거든? 존나 피곤하고 그러니까 데려가가지고 짬 시킨 게 아닌가. 거기다가 마침 술 먹고 있는데 또 안동소주라고 또 귀한 술 먹고 있으니까 그거 들고 오게 해가지고 또 술도 한 잔씩 돌리게 하고 겸사겸사 한 게 아닌가. 그래도 훈련 중에 술 먹는 건 아니지. 아무리 에이스지만 다치면 어떡하려고. 안녕하세요 개먹어님. 지난번에 군대에서 실제 귀신 보고 안심한 썰로 썰랑썰레 데뷔를 한 블레이드실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정말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헛것을 본 건데 뭐 하려고 상황 보고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들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북한군이 귀신 위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군생활을 했었고 당시 중대 분위기에는 그게 귀신이든 아니든 일단 보고 후 조치가 당연한 분위기였으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튼 썰랑썰레 간택기념으로 제 군생활 정말 재미있었던 썰랑썰레에서 흔하디 흔한 KCTC 썰, 다만 21년 전 2003년도 KCTC 썰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무려 연대 대 연대 규모로 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훈련할 땐 중대 대 중대 규모로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대가 훈련지로 이동 후 대대의 각 중대가 15일부터 전갈 부대와 훈련을 하였죠. KCTC 부대는 2002년에 창설되었습니다. 도입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KCTC 부대였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안 불렀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전문 대항군인 전갈 부대는 제가 훈련에 들어갔던 2003년도 7월에도 무적의 부대로 모든 훈련 부대를 국거리 장단으로 탈탈 털어버리는 유명한 전문 대항군 부대였습니다. 당시 제가 있던 사단에서 이 훈련이 배정되었고 병장들이 가장 전투력이 좋다라는 아주 심플한 논리로 대대 인원 전체의 약 40%가 병장이던 우리 대대가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죠. 당시 대대장이 GOP에 일어난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진급길이 사실상 막혔다고 들었었는데 이 훈련 한 방이면 대역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고민도 없이 미끼를 덥석 물어버렸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KCTC 예비 훈련을 약 3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밖에 나가서 전술훈련에 매진했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발을 좀 크게 다쳐서 한 2주 정도 식사 추진을 했고요. 길고 긴 예비훈련 이후 드디어 인제 가면 언제 오냐라는 강원도 인제로 출발해서 15일간의 전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15일이라 해봐야 각 중대별로 훈련한 거라 실제는 5일만 훈련했네요. 나머지 10일은 뭐 경계 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형 파악 후 공격,
방어, 계획 수립 후 방어를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가 하나 빠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비가 빠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폭우가 내리네요. 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굵은 빗줄기는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억수같이 내리는 비에 완전히 질려버려 기독교 군종병이었던 후임병이 하나님 제발 비 좀 멈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죠. 뭐 그 직후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비가 더 세게 내렸고 이후 후임의 별명은 사이비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선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당시 생각하게 해준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방어훈련 땐 특별히 뭐 기억나는 게 없어요.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있었던 기억밖에 없네요. 7월 말 한여름이었는데 밤이 미치도록 추웠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사건인 공격훈련 때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썰의 주인공 우리 소대장님,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육사 출신의 엘리트의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신 부대 배치된 지 이제 2달 된 소위였죠. 보통 신임 소위는 병사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애들이 기어오르고 너무 갈구면 병사들이 협조를 안 해서 본인이 피곤해지게 돼 있는데, 당시 우리 소대장은 이땡땡 소위님 그 선을 아주 잘 지킨 분으로 소대원들에게 신임이 아주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참 군인인 것 같은 그런 분이셨죠. 마지막 야간 공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이틀 동안 비에 절여지고 항상 취사반은 훈련 시작과 동시에 터져 정상적인 식사는 아예 기대도 못하고 전투 식량만 까먹는 상황에 해가 떨어지니 몸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기온이 내려가니 춥고 배고픔에 하나둘씩 멘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부들은 어떻게든 멘탈을 붙잡으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야간 공격에 매우 중요한 조명탄을 쏴줘야 될 포병들이 적 대항군에게 그대로 썰려버렸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소대장님 그대로 멘탈이 터졌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엘리트이자 최고의 소대장이었던 우리 소대장님은 갑자기 훈련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2차선 전술도로를 미친듯이 뛰어다니셨어요. 저희는 말리지도 못하고 왜 저래요 하고 있었죠. 대항군이 어디서 방어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훈련장 전체에서 잘 보이는 전술도로 한중간에 뛰어나가는 건 그냥 대항군 보고 나 쏴줘 하는 거랑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 큰 소리로 웃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아래 사진과 같은 모습으로 양팔을 벌리고 전술도로를 질주하는 소대장님. 그 와중에 직선으로 안 뛰고 총에 맞지 않기 위해서 지그재그로 회피기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엘리트는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 대항군이 잘 들리도록 아주 큰 목소리로 쏴봐! 빨리 쏴보란 말이야! 훈련 종료 후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신 소대장님. 온몸으로 적 대항군의 광역 도발을 시전하셨고, 정갈 부대원들은 저 새끼 뭐야? 라고 했겠죠? 바로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렸고 소대장님의 마일 장비에는 사망을 뜻하는 삐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 실전 상황이었으면 딱 플래툰의 이 모습으로 전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뒤로 뭐 큰 이변이 없이 우리는 적 지휘소 점령에 실패했고 집결지에 모여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중대가 분명 참패를 한 것 같았는데 중대장님 표정이 꽤 밝아 보였습니다. 뭐지? 중대장님도 그냥 멘탈이 그대로 나갔나 해서 쳐다보니 주둔지 복귀 후 중대장님의 표정이 밝았던 이유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대항군을 상대로 광역 도발을 시전한 소대장님을 대항군들이 당연히 사격을 했고 그 사격으로 인해 몇몇 대항군들의 방어진지가 노출되었고 특전사 출신 부소대장님이 결사대를 이끌고 방어진지를 우회해서 적 지휘소를 급습했던 거죠. 단 한 개 분대만 이끌고 돌입하셨기에 결국 적 지휘소 격파는 하지 못했지만 모든 정갈 대원들이 사살되었기에 정갈 부대 창설 이후 중대 지휘소가 직접 타격받은 것은 처음이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 소대장님은 본의 아니게 과감한 미끼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KCTC 지휘관인 준장님이 아주 우수한 훈련을 했다란 칭찬을 받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봐도 참 어이없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군대는 얻어 걸려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진급이 매우 불투명했던 대대장은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전출을 가서 대령 진급에 대한 희망을 품으실 수 있었으니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KCTC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23년에는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플레이드 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뭐 하나 재밌는 거 말해주자면 보통 이제 운전병들을 많이 노려요. 보통 길이 막 넓지가 않고 이케아 막 3차선, 2차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트럭 운전하고 있거나 뭐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병 한 둘셋 정도 죽여버리거나 부상 입히면 뒤에 있는 수십 대의 차가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보타주 하기가 아주 편하죠. 그러면은 막 RPG 날라오고 막 여기저기서 이제 폭탄 날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제 자폭 훈련 같은 것들을 배운 게 있는데, 어차피 북한 애들 우리나라 차 타봐야 운전 못합니다. 차들마다 기아 방식이 다 달라요. 1단인 줄 알고 집어넣으면 차 터집니다 바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완벽하게 그 차를 못 쓰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마스터 실린더가 바위 밑에 있어요. 그 여는 것도 쉬워. 그냥 뚜껑 까면 돼.
운전하고 가다가 만약에 차량을 버려야 될 순간이 오면은 그러면 차량에 있는 인원들하고 장비들 다 내리라 그러거나 아니면 장비들 못 버리겠으면 인원이라도 빨리 내리라 그러고 수류탄 까서 그 내리기 전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있는데 거기 사이에 수류탄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거든요. 껴! 밑으로 안 떨어지고 딱 거의 걸려. 그러면 마스터 실린더부터 운전석까지 한 번에 다 날라가요. 그래서 포대장님이 지금 보여줬던 이런 액션들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전술훈련할 때가 차량 전술훈련할 때가 생각나는데 말하면은 약간 전술 노출인 것 같아서 말 아끼겠습니다. 유튜브로 썰렁썰레 재밌게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알고리즘에 뜬 KCTC 관련 영상을 보다가 생각이 나서 적어봐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7년도에 입대하여 강원도에 있던 포병대대 내 본부 포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큰 훈련이라고 해봤자 혹한기 훈련과 대침투 훈련 정도밖에 받지 못했죠. 그러던 18년도 2월 대대장님께서 대대의 전병력을 취사방에 집합시키고 교육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병력이 모인 후 대대장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대가 포병대대 최초로 땡 사단 땡땡 연대와 함께 과학화 훈련단 KCTC에 참가하게 되었다. 훈련은 7월이다.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 듣는 훈련의 이름에 모두가 패닉에 빠졌죠. 여차저차 어떤 훈련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3주간 진행된다는 소리에 한 번 더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대대가 포병대대 최초로 KCTC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은 이랬죠. 때마침 155mm 자주포용 장비가 개발이 되었고 이 장비는 하필이면 K9에 장착할 수 없는 K55 자주포에만 쓸 수 있는 장비였고 이걸 써야 하니 그 많은 포병 여단 중에 우리 땡 포병 여단 예하 4개? 5개? 정도 되는 포병단 중에서도 우리 포병단이 선별되었고 땡 포병단 내에서 K55를 쓰는 대대는 저희 대대 포함 딱 2개 대대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냥 저희 대대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도 준비는 진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3월에 있던 훈련 이후 4월에 있던 일정들이 다 캔슬이 되었고 모든 장비 점검과 더불어 오로지 KCTC만 준비했던 것 같네요. 실제로 대대 내에서 마일즈 장비를 써보고요. 중요한 건 포병대대 중에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자문을 받을 곳이 없어서 맨땅에 헤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7월 드디어 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4시간에 걸려 본부 포대 진지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비가 오네요. 그것도 정말 많이 옵니다. 산바닥은 전부 뻘밭이 되었고 덥고 습하고 그 와중에 저희 분대는 텐트를 4동을 쳐야 됐었죠. 하지만 텐트를 치고 나니 경사가 져 있었고 이곳은 씻지도 못하고 정말 거지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비가 그치고 바로 떼약빛이 또 내려 쬐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오는 대대장님의 목소리. 자, 진지 이동한다. 전원 철수 준비! 기껏 뻘밭에다가 텐트 싹 다 쳐놨더니 원래 대대장님의 계획은 본부 알파 브라보 찰리 포대를 전부 산계시켜서 진지구축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건지 드넓은 공터에 4개의 포대를 전부 몰아넣게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둘째 주 방어 3일, 공수 전환 및 정비, 공격 3일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대망의 방어 첫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 참호 속에서 노가리만 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화력 지원 부대라서 후방에 있고 실질적인 전투는 땡 보병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군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러더니 마일즈 장비에서 적포탄 낙하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순간 공중에서 소리가 정말 큰 공포탄을 쏴주더라고요. 그 소리와 동시에 참호에 들어가 몸을 숙이고 피하는 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야간에도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사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엠뷸레는 환자 천지가 되었는데 엠뷸레이 터지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경상이었다가 갑자기 중상이 되고 사망 태클을 타는데 군의관하고 의무병이 전부 죽었네? 그래서 사망자가 갑자기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첫날부터. 방어 둘째 날이 밝았네요. 앰뷸런스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대대도 화력 투사를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자주포탄에 모이탄을 넣고 좌표 찍어서 쏘는 거라서 포 사격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렸습니다. 참호 속에서 듣는 소리라곤 적 포탄 낙하 소리와 함께 저희 대대 화력 투사하는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또 앰뷸이 터졌고 그와 동시에 무전에서 브라보 하나포 반파, 3포 완파, 알파 4포 반파 저희 포병 전력이 미친듯이 썰려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스폰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에 게릴라 침투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와 동시에 기동 타격되었던 저희 분대는 대대지휘소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주임원사와 측지반장이 멋있게 야투경을 끼고 저희 팀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10분 만에 사망자가 되어서 주검으로 돌아왔네요. 하나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분대는 산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20분간 대치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아군이요. 서로의 인기척에 들려서 서로가 부시럭거리면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 그래도 간부 없이 분대장 지휘하에 수색 및 대치를 하는 모습을 좋게 본 대대장님 덕에 휴가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게릴라는 못 잡았지만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탱크 소리. 야간에 탱크 소리가 들리니 인사담당관이 저희를 끌고 소리가 나는 산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줄지어 서 있는 적 탱크가 있었고요. 담당관님이 포반장 보고 산포! 산포 직사각 안 나와! 라는 소리를 하자 산포는 포신을 내리고 탱크를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가로막혀서 각이 안 나옵니다! 라면서 쏘질 못했죠. 그러더니 입구 쪽에서 교전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야간에 기동 중이었던 적 탱크가 뭔가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듯하여 저희 진지 입구로 들어왔고 거기서 펼쳐진 건 대규모 포병대대가 화력투사를 하며 포를 쏘고 있는 광경이었던 거죠. 여기에 포병대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해 당황을 해서 저항하자 그대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썰은 옛날에 대한민국 그 기갑전차 부대의 요즘 운영법 뭐 이래가지고 제가 정확히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전갈부대 중대장은 웬만한 능력이 아니고서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용사들부터가 난다긴다 하는 괴물같은 녀석들인데 얘네가 아무한테나 지휘를 받을까요? 지휘자가 조금만 얽혀도 바로 무시하고 자기들 삘받는 대로 싸우는 도른자들이 바로 전갈의 특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부대들이 하던 것과 똑같이 하네요. 밤에 탱크가 운용되네. 그리고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셋째 날 정오면은 훈련이 완료되는 상황. 10시쯤 지나니 취사반 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총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 취사반은 물가 하나를 놓고 떨어져 있어서 1포대에 있던 기동타격대가 출동을 하였으나 40~50명이나 되는 대항군이 취사반을 통해 우라돌격을 감행하였고 거기에 대응하던 취사병 6명과 보급관, 급양관은 산화되어 그 길로 취사반과 연결되어 있던 1포대 쪽 통해 저희 대대를 다파하려고 시도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취사반은 훈련 내내 여러 번 터졌죠. 앰뷸런스와 함께 동네 북이었어요. 취사반 터지면 진짜 밥을 못 먹어서 전투식량만 계속 까먹어야 했습니다. 공격대 얘기도 적고 싶으나 저희가 화력지원부대라 양상이 방어대와 똑같았죠. 방어훈련이 끝나고 무전병 막내가 우울해하길래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대대 무전병이었어요. 그래서 대대장실에서 무전을 받았는데 보병사단 측 관측병이 산출한 좌표를 토대로 저희 대대에서 좌표를 불러줘 화력지원을 해주는데 그쪽 관측병은 안 맞는다고 계속 도라고 하는데 좌표 수정은 안 해주고 이 친구는 그대로 전달만 해줬는데 대대장에게 쌍욕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격 마지막 날 동일틀 무렵 죽었죠. 이 마일즈 장비가 되게 디테일한 게 제가 있던 참호 옆에 탄약 차량이 있었는데 적 포탄 낙하와 동시에 차량이 폭파되면서 저의 사망 원인은 좌복부 차량 파편 관통상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훈련 끝날 때까지 시신을 처리하는 가방 속에 들어가서 잘 누워있다 끝났습니다. 저희 관측장교가 UAV를 한번 운용해봤는데 UAV에 찍힌 상대 기갑 차량은 전부 파괴로 판정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측장교가 찍은 상대 기갑 전력이 50대도 넘어서 하루 만에 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상자도 속출했죠. 탈진, 염좌,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고 계단에서 떨어지고 피부병에 눈병 등 땀 띠는 기본 베이스였고 굉장히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저도 다칠 뻔했는데 훈련 다 끝나고 모이탄 반납하러 가서 40kg짜리 탄 6개가 들어있는 탄박스 2개 들고 가는데 저와 같이 있던 선임이 말도 없이 손을 놔버려서 발이 날아갈 뻔했으나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리고 피 빨아먹는 파리는 잊지를 못하겠네요. 사망한 대항군은 방탄 벗고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진짜 북한 군복을 입고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담배 못 피우게 해서 외부에서 갖고 온 음식은 못 먹게 하는 게 원칙이나 훈련이 워낙 힘드니까 부식차 운전병들에게 5만원 쥐어주고 담배 사서 피고 결국엔 다 허용해주더라고요. 담배 품귀 현상이 바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비흡환자여서 다행이었죠. 그래도 저희 대대와 같이 왔던 포병대대가 훈련을 잘 수행했고 가장 잘 싸웠다고 사후 강평 때 KCTC 훈련단 측에서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하네요. 저희 대대에 파견왔던 운전병 아저씨가 있었는데 5월달 저희 대대 자체 훈련부터 해서 지금까지 같이 훈련된 아저씨라 아저씨 이제 편하겠네요 하니까 저 복귀하면 12월달에 저희 대대가 한대요 라는 말을 남기며 그 운전병 아저씨는 헤어졌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메꾸기 위해 저희 대대에 여단에 신병 요청을 계속 넣었지만 엿먹어봐라는 시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날 1시에 입대한 25명의 신병을 저희 대대에다 보내주게 되었죠. 얘네 전역하는 날에
대대에 한 번에 25명이 빵꾸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끝나고 대대에 복귀하니 군악대가 반겨줬습니다. 나름 기분이 좋았어요. 두부김치에 막걸리에서 다 나눠먹고 짐 풀고 했습니다. 120발가량을 사격했는데 이후에 총기 수입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후로 저희 대대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 다른 포병대대에서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최초라서 힘들었지만 이상 재미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에피소드를 좀 적어봤네요. 도토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글 읽기에 앞서 똥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식사하고 계신 분들은 식사 다 하시고 소화 다 되시면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MZ 군대썰 썼던 서로씨라고 합니다. 알바 끝나고 유튜브 내리는데 제 이야기가 번쩍 올라와서 참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KCTC 썰 나와서 저도 KCTC 썰 한번 끄적여 보려고요. 제가 상병을 달고 몇 달 지난 이른 봄, 제가 있던 부대는 KCTC 훈련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훈련 일정이 정말 레전드였는데 혹한기를 마치고 부대 복귀 바로 없이 KCTC를 했기 때문이죠. 야이! 얘들 죽어! 무려 3주간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부대장은 보상 휴가로 3박 4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심이 좋지 않았죠. 훈련소 동기,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걔네들은 7일씩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뭐 다행히 사단장님이 거기다 포상 플러스 혹한기 보상으로 죽지 않으면 휴가를 열흘이나 벌 수 있게 되니 다들 전가를 잡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뭔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갈 부대들은 다 허접이라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해 있었죠. 아무튼 혹한기를 마치고 KCTC 시작. 지휘소에 통신망을 개통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였습니다. 각 분대마다 장비를 실어둔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이동했죠. 보병들은 터덜터덜 걷고 있더라고요.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언덕이 굉장히 가파른 뭐 그런 곳이었어요. 중대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네 분대는 언덕에다가 홀을 파서 그 호 안에 들어갔으면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대란 분대원뿐만 아니라 분대가 타고 온 차량과 장비 또한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언덕이 대충 30에서 40도, 차량 넓이는 대충 2m. 간부 용사할 거 없이 가설용삼으로 야전삽으로 미친듯이 달려들었죠. 그리고 통신선로들 전부 가설하면서 반나절 동안 땅만 팠습니다. 숲 내부다 보니 조금만 파도 나무 뿌리가 막 튀어나와서 그거 다 자르다가 죽는 줄 알았네요. 아무튼 그 첫날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다행히 둘째 날부터는 시설 유지만 하면 되기에 이것만 하면 된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텼죠.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통신시설 유지에 필요한 기름 채우기, 발전기 뜨거워지면 교체해주기, 지휘소에 안되는 컴퓨터 있으면 고쳐주기 말고는 없었죠. 경기 근무는 다 본부랑 헌병 아저씨들이 다 섰습니다. 이건 훈련 2일차 저랑 제 마투임이 전우조를 맞춰 맛동을 싸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훈련 중에는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갈겨서 해결하는데 지휘소가 좀 구석지고 가파른 곳에 위치해서 떵을 해결할 장소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제가 떵을 처리하는 장소는 이미 너무 알려져 있어서 피하고 싶었는데 마침 제 마투임도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다며 그곳으로 같이 가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앞장서는 후임을 따라 저는 비밀 장소로 향했고 계곡을 따라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후임이 앞에 고구마가 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계곡에 뭔 고구마가 있을까? 무슨 일일까? 그래서 저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진짜 고구마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껍질도 예쁘게 닦아져 있는 노릇노릇한 고구마였어요. 근데 주변에 똥파리들이 날아다니고 1m 옆에는 휴지 몇 장이 널브러져 있는데 정황상 이건 아무리 봐도 똥인데 야 이거 고구마 아니고 똥 아니야? 이러는데 후임이 아닙니다 이거 고구마 같은데 색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나뭇가지를 갖고 왔고 툭툭 건드립니다. 그냥 들어와서 가자고 그러면서 마저 올라가죠. 그리고 잠시 후 후임 김사님 이거 똥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전투식량을 데우면서 저랑 제 후임이랑 동훈이라는 가명을 쓰는 다른 분대 동기랑 이야기를 했죠. 야 동훈아 너는 어디서 일 보냐? 나는 저기 계곡 위에서 보는데 김도사님 혹시 똥 싸고 구멍에 안 묻으십니까? 그 고구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제 동기 동훈이었고 그 뒤로 소식은 같이 밥 먹으러 온 분대장 간부의 입을 타 동훈이는 중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황금 동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훈련 종료되는 훈련 마지막 날 대대 쪽에 한 일병이 깔아놓은 크레모아에 대대장이 사망하면서 대한군 수색대가 이제 습격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지휘소에는 통신 쪽도 경기 근무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삐번인 타이밍을 해결하러 전우도도 없이 혼자 산을 올라간 저는 적당한 절벽을 찾고 그곳에 구멍을 팠죠. 후방은 절벽으로 보호하고 전방은 예의주시하면서 이를 보고 있는데 전방 쪽에 총성이 몇 발 들리는 겁니다. 바로 놀이새를 전진하고 왼쪽 오른쪽 총을 휘두르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뒤쪽 절벽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뒤를 맡기고 절벽에
저쪽의 위쪽에서 저희 중대로 파견온 운전병들이 비트를 파고 생활하던 곳이 있어요. 졸지에 수송대 아저씨들한테 엉덩이를 공개하게 된 저는 10시 방향 대략 15m에 있던 갈대밭으로 몸을 던져서 숨겼고, 그리고 그곳에서 뒤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당황한 나머지 휴지를 아까 절벽에다 두고 온 거였죠. 뭐라도 없나 싶어서 이것저것 뒤져봤는데 건빵 주머니에 파운드 케이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로 바지를 올리고 아무 일 없던 척 할 수 있었지만 그랬다간 고통스러운 똥독이 올 것 같아 인간의 존엄성을 잠시 내려놓고 파운드 케이크로 일 처리를 마치고 눈물을 좀 훔치면서 복귀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휴지를 주우러 갈 생각은 안 했나 싶네요. 다행히 똥독이 오르는 일은 없었고 남은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귀 중에 사고를 당해 수도병원에 신세를 지게 되는데 서로시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훈련 나가면은 끙하고 쉬야가 가장 큰 문제죠. 뭐 쉬야야 뭐 어떻게든 하는데 끙하가 약간 누가 이렇게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 계속 쌓기 시작하면은 얘가 탑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구멍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에 있을 때 딱 한 번 변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훈련소에 있을 때 똥을 한 번 쌌어요. 새카만 거 요런 거 딱딱한 거 요만한 거 하나 탁 나오더라고. 그것도 훈련 거의 막바지 때쯤. 아마 훈련소가 굉장히 각박하고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똥이 안 나오고 모든 액체를 다 흡수하고서 석탄 같은 거 하나 한 덩어리 쌌는데, 가장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군대에서 이제 훈련할 때는 거의 변비를 달고 살았어요. 훈련 때는 아예 똥을 안 쌌습니다. 한 3-4일 동안 훈련한다 그러면 똥을 아예 안 싸고 먹는 것도 최대한 절제하고 막 그러면서 훈련을 했는데 먹어도 안 나와 어차피. 우선 더러워서 안 싼 거가 제일 크지만 저는 밖에서 잘 똥을 못 싸요. 거의 참고서 집에 와서 싸는 편인데, 훈련할 때도 똥을 거의 안 싸다가 이제 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지옥이 펼쳐지고 그러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30대에 들어서 갑자기 병을 앓는데 그게 변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개실염. 변비 때문에 대장이 팽팽하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그 대장이 늘어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끼면 염증이 발현돼서 대장이 구멍이 나는 그런 병이에요. 근데 그 개실염이 생기는 주 원인이 뭐 타고 나는 것도 있는데 변비로 인한 개실염 생성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개실이 좀 많아요. 개실이 한 4-5개 되는데 그런 게 다 그런 때에 똥을 참았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라는 후회도 되고, 근데 개실염 때문에 굉장히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고생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똥이 안 나온다고 안 싸지 말고 가서 앉아있으면 잘 나오니까 똥을 한 번씩 다 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훈련 때 뒤에 그 비트 파져 있는지 참호 파져 있는지 보고서 똥을 싸야지. 그 똥 싸면 그 뒤에 있는 애들 그 근무 쓰고 있다가 갑자기 야 맛있는 고구마네 이러고서 한 입 먹었다가 그냥 골로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뒤에 분명 근무 쓰고 있던 그 비트 파고 있던 운전병들 분명 잠깐이지만 냄새는 안 나면서 뭔가 따뜻한 온기 같은 걸 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똥의 온기.